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 원래는 이렇게 학력평가 해설 강의 1강에서 만나게 되면 시험 보느라 진짜 고생 많았다. 어떻게 시험 보고 이렇게 또 해설평가 볼 생각을 했니? 막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정말 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나는 태어나서 처음이거든? 모의고사를, 학력평가를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율적으로 보는 게 정말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 내가 학교를 다닌 그 순간부터.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그래도 정말 시간 잘 맞춰서 정말 시험 보듯이 그렇게 시험 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할게.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내가 한 번씩 보여주는 이렇게 필적 확인란. 그래서 우리 이번 필적 확인란이 얼음을 뚫고 안 보이네? 봄의 빗장 열어 마주하는 희망, 이런 내용이었지. 근데 이게 특히나 더 이번에는 더 와닿더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 이번 모의고사가 시험지 자체도 3월이긴 한데 정말 4월 말이 거의 다 돼서야 시험을 봤잖아. 근데 다행히도 이번 시험이 조금은 쉽게 느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얼음처럼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 따뜻했지. 그래도 내가 공부를 좀 했구나. 방학 동안 아마 이번 시험 점수가 오른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의 최근 모습. 또 우리 벚꽃 폈잖아. 근데 벚꽃이 폈다가 졌는데 다시 추워지지 않았어? 근데 원래 시험 때 되면 저주받아서 날씨 춥거든. 수능 때도 그래.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시험 보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들으러 오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그래서 나하고 이제 1번부터 같이 공부를 좀 하게 될 텐데 아마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시험이었거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이 좀 되니까 이전 내용들 개념 설명 같이 한번 하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할게.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에 관련된 문제였지. 근데 그 두 다항식을 어떻게 했냐면 A에서 B를 빼서 간단히 나타내달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1페이지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야. 다항식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근데 우리 다항식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었냐면 나 이런 말 많이 쓰거든. 끼리끼리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다항식 더하기 빼기 할 때는 x하고 y하고 더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끼리끼리만 계산이 가능한데 그 끼리끼리라는 표현을 수학에서는 조금 더 똑똑하게 동류항이라는 말을 썼지. 그래서 같은 종류인 항, 동류항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 나 x하고 y 더할 수 없는 것처럼 일단 뭐가 같아야 되냐면 문자가 같아야 되지. 근데 x제곱하고 x하고 더해 못 돼. 굳이 못 더하잖아. 그러니까 문자만 같은 게 아니라 뭐도 같아야 되냐면 차수까지 같았어야 되지. 그래서 문자하고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르고 우리 다항식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동류항만 계산이 가능했었어. 그래서 지금 A라는 다항식에서 B라는 다항식을 뺄 건데 이런 거 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나 마이너스 한 다음에 B를 통째로 빼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쟤를 가지고 수식을 쓰게 되면 나 지금 A라는 다항식이 2x제곱 마이너스 3xy 이만큼이 A였다. 나 거기에서 B 뺄 때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괄호 따라와야 돼. 나 지금 B라는 애가 한 덩어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항을 갖고 있는 항을 뺄 때는 부호 꼭 마이너스 해주고 괄호 안에다가 넣어줘야 돼. 그래서 B 대신에 갖고 왔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y 마이너스 y제곱 이만큼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괄호 써서 안에다가 넣긴 했지만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기하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부호를 바꿔서 가지고 온다? 우리 빼기한다는 얘기는 결국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나 이거 마이너스를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번에는 부호를 바꿔서 한번 갖고 온 식으로 써볼게. 그래서 나 원래 계산식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를 가지고 부호를 바꿔서 갖고 오게 되면 A 부분은 2x제곱 마이너스 3xy 그대로고 뒤에 거 부호 바꾼다. 나 원래 x제곱인데 마이너스 x제곱. 또 가운데 거 마이너스였는데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4xy 마지막으로 부호 바뀌니까 플러스 y제곱. 그러니까 이 식 전개하면 이 식 그대로 나오는 거 맞아. 근데 이왕이면 마이너스를 쓰고 또 한 번 전개하고 식계산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나왔을 때는 부호를 바꿔서 가져와도 괜찮다. 나 그 내용 지금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을 좀 해봤더니 2x제곱 x제곱 그래서 x제곱 이제 1차
그래서 마이너스 3xy. 나 이거 x에 관해서 보는 중이야. 그럼 나 마이너스 3xy 플러스 4xy니까 플러스 xy였고, 그리고 y제곱항 더 이상 없지? 그래서 마지막 y제곱.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정답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거 풀 수 있니? 그것보다도 이거 다항식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항식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가능하고, 우리 동류항이라는 거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번 문제였어. 그리고 2번 한번 보자. 그래서 뒤에 문제들도 내가 최대한 그 문제에 관련된 단어들 등장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정의하고 정리들 증명하면서 같이 할게. 그래서 1 플러스 i 제곱의 값 물어보고 있다. 근데 나 지금 i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근데 나 저 i라는 거 원래 진짜 이름이 뭐였었냐면 우리 허수단위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허수를 만드는 기본 단위, 걔가 i였거든. 그래서 i의 정의가 루트 마이너스 1이었어. 그래서 원래는 이런 숫자가 존재하지 않지. 근데 존재한다고 우리가 상상했잖아. 그래서 얘 이름이 허수였던 거고. 그럼 나 i라는 거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i를 제곱했더니 우리 루트를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됐지. 근데 거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i 세제곱. 그러니까 걔는 마이너스 i. 근데 i를 4번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 우리 i 4제곱이라는 거 i 제곱 곱하기 i 제곱 아니야? 잘 생각해봐. 나 4번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2번 곱하기 2번 해도 괜찮지. 근데 그 i 제곱이 누구였냐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나 이거 다시 쓰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 된다?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i를 5제곱하는 순간 다시 한번 1에다가 i를 곱하니까 i라는 값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허수단위 i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i라는 애는 빙글빙글 돈다는 순환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 4개의 값 정리하면 원래 i였고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고 다시 한번 i 곱했더니 마이너스 i 그리고 1 그리고 다시 한번 i. 이 i라는 애는 요 4가지 값만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특징을 가져.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풀 때는 그냥 i 제곱만 알면 돼. 근데 이 문제 풀 때는 i 제곱이 필요하지만 다음에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순환성에 의해서 다른 차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꼭 같이 한번 정리해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자. 나 지금 1 플러스 i 제곱이야. 근데 우리 i 제곱 뭐였어? 루트 벗겨지니까 그치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답은 0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나 허수단위 i에 대한 내용이었어. 얘가 2번이고 이제 3번 보자. 3번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 우리 3번 문제 풀려면 나 3번 문제에서는 어떤 기호가 등장했어? 그치 절대값 등장했지. 절대값. 그래서 우리 절대값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특히 얘는 그냥 절대값이 아니라 절대값이 들어있는 부등식이 나왔지. 그래서 우리 절대값이라는 거 무슨 뜻이었어? 정의가? 이제 양수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절대값이라는 거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어. 그래서 예를 들면 절대값 마이너스 3이 있었을 때 나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였기 때문에 얘가 3이 돼서 나왔던 거고 마찬가지로 절대값 3이라는 애도 원점에서 3까지의 거리였기 때문에 3이었던 거야. 근데 흔히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양수는 그냥 나온다. 이런 표현을 썼었지. 근데 얘가 거리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으로 나와야 돼서 그래. 그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이었어. 이런 형태지. 그럼 나 얘 좀 한번 해석해 볼까? 나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그랬어. 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아. 나 원점에서 3만큼 떨어져 있는 건 누구야? 그치, 풀마 3이지. 근데 그 풀마 3보다 어떻다고? 거리가 작다고. 그럼 거리가 작다는 얘기는 안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런 형태로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절대값 같은 경우는 모양 형태가 크게 이렇게 작아지는 형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크거나 같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이 식은 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원점에서 1만큼 떨어진 건 풀마 1. 근데 그거보다 거리가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바깥쪽이지. 더 멀어져야 되니까. 그럼 이럴 때는 해를 어떻게 쓰냐면 x값이 작은 거보다 작고 또는 x값이 큰 거보다 크다. 이런 형태였어. 그럼 지금 내가 가진 거 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근데 안에 있는 값이 x-2야. 걔가 3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나 절대값이 3보다 작아. 우리 이럴 때는 절대값 쪽으로 오므라져 있지. 그림도 어떻게 나와?
닫혀지게 오므라진 상태로 나오지. 그래서 아까 전에 풀었던 그 형태 그대로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그리고 절대값 안의 값이 지금 x-2 그리고 오른쪽이 3. 나 요 범위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거 x였어. 그럼 x만 남기려면 양변에다가 2 더했더니 마이너스 1 됐고 2 더했더니 5 됐지. 그래서 이거 만족시켜주는 정수의 개수인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셀 수 있다? 나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야. 우리 정수라는 거 똑똑똑 끊어지는 예쁘게 생긴 애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거 0, 1, 2, 3, 4. 총 몇 개 나와? 그치, 5개 나와. 그러니까 일단 답은 5개가 나오는데 우리 정수의 개수라는 게 얘는 셀 수 있지만 이렇게 범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이 문제 통해서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양쪽에 등호 없어. 그럴 때 정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 거야? 뒤에서. 그치, 앞에 거 뺐지. 근데 앞에 거 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한 개 더 빼야 되지. 그래서 지금 6 빼기 1이 돼서 5개가 나왔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정수의 개수만 한번 더 보자. 정수의 개수.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 정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크게 형태가 나 X라는 애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양쪽에 다 등호 없는 케이스가 있고 A 들어가고 B 안 들어가고 A 안 들어가고 B 들어가고 이렇게 한쪽에만 등호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양쪽에 다 등호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 그럼 나 이렇게 양쪽 다 없을 때 하나 있을 때 양쪽 다 있을 때 각각 몇 개씩 차이 나겠어? 그치, 한 개씩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이때는 B-A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지.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빼야 되고 한쪽에만 등호 있는 케이스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뺀 다음에 하나 더해주는 거였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하고 정수의 개수까지 꼭 같이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자. 이제 4번이야. 4번은 직선이 몇 개 나왔어? 4번 문제? 그치, 직선이 2개 나왔지. 나 지금 2개의 직선 문제에서 준 거야. 그럼 2개의 직선을 줬는데 문제에서 그 2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었으면 좋겠대. 나 우리 이 문제 보자마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 나왔지만 우리 같이 공부하는 김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정리하고 넘어가자. 나 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그냥 막대기가 2개 있는 거다. 막대기 2개. 그러니까 젓가락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그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림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거든. 근데 그 막대기 2개가 하나로 겹쳐 있었을 수도 있지. 이해돼? 아니면 그 막대기 2개가 나란하게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그 막대기 2개가 이렇게 엇갈려서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를 겹쳐져서 하나처럼 보이는 그 상태를 일치라는 표현을 했고 나란해서 안 만나는 상태를 평행이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삐뚤어져서 이렇게 만나는 상태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그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중에 엄청 특별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있거든. 그게 뭐였었냐면 90도로 만나는 케이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수직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거지.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는 3가지야. 일치, 평행, 한 점. 근데 그 한 점에서 90도로 만나는 특별한 케이스를 우리가 수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 4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조건 기억나? 식이 뭐였었는지? 우리 직선이라는 거 항상 1차 함수였지. 근데 그 1차 함수에 대해서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었고 y는 m'x 더하기 m'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근데 나 이 2개가 지금 일치한대. 나 일치한다는 얘기는 완전 똑같아서 겹쳐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 얘하고 얘가 완전 똑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겠지. 완전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각각에 대한 문자 이름이 x 앞에 있는 애 이름이 기울기였고 뒤에 나오는 상수항이 n 이름이 뭐였어? 제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그치 y절편이었지. 자, 지금 나머지 조건 한번 찾아보자. 나 평행한다 그랬어. 우리 평행이라는 거 나란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란하다는 얘기는 결국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지. 근데 얘로 끝나면 안 돼. 우리 평행이 기울기만 같다라고 쓰게 되면 그 안에는 얘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평행은 2개가 어때? 나란하지만 만나지 않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반드시 달라야 되지. 그래야지 2개가 서로 다른 직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점에서 만났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삐뚤어지기만 하면 언젠가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달라야 되지. 그리고 마지막 수직. 나 수직 조건 뭐였어? 얘가 제일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도 수직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지. 근데 식 한번 다시 보자. 나 지금 두 개의 직선을 줬는데 그 두 개가 수직이었으면 좋겠대.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리고 기울기라는 게 뭐였냐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기울기였지. 그럼 이제 읽어보자. 나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얘의 기울기는 a, 그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돼주면 되겠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a 값은 2가 돼주면 되는 거지.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이 한 줄이면 되기는 해. 근데 우리 문제에서 지금은 수직 조건이 나왔지만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2분의 1. 큰일 날 뻔했다, 그치? 2분의 1,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일치, 평행, 한 점, 수직 이렇게 네 가지 다 정리해 놓자. 그리고 5번 보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뭘까? 이 5번 문제는? 그치, 동그라미 하나 나왔다,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 이름이 뭐였어? 조그마한 동그라미? 그치, 합성함수였지. 그래서 우리 이런 교를 합성이라고 불렀었어. 그래서 합성이라는 거 말 그대로 뭐라고 배웠었지? 1학년 때? 우리가 사진을 합성하듯이 여러 개의 함수를 가지고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걸 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합성 함수라는 거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기호가 조금 귀찮았었어. 그래서 x라는 애가 있었고 y라는 애가 있었는데 x에서 y로 움직이는 함수를 f라고 불렀어. 그리고 y에서 z로 움직이는 함수를 g라고 불렀어. 그랬을 때 내가 이 안에다가 x라는 원수 하나를 집어넣었다? 근데 그 x가 f를 통과했어. 그러니까 뭐가 됐을 거야? fx가 됐겠지. 근데 그 fx를 다시 한번 g에 통과시켰어. 그랬더니 gfx가 됐겠지. 근데 함수를 이렇게 두 개를 연이어서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나 여기서 한 방에 움직이는 함수, 얘 이름이 합성함수였어. 근데 그 합성함수 이름이 마음 같아서는 f가 먼저 나오니까 fg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합성은 순서가 반대로 g합성 f라고 기호를 쓰기로 했었지. 그리고 이 최종 결과값이 마지막에 나온 G 합성 f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합성이라는 거 뒤에서부터 하나씩 넣는 거였어. 그래서 x를 f에, 그리고 다시 한번 그 fx를 g에, 이런 특징이 있었지. 그럼 첫 번째로 f5야. 우리 f5라는 거 5에서의 함수값이잖아. 그래서 5에서의 함수값, 결과값은 뭐가 나왔냐면 요만큼은 9. 근데 오른쪽 거 보자. 나 합성은 항상 순서가 뒤에서부터였어. 그럼 나 9를 어디다 넣어야 돼? 그치, F에 넣어야 되지. 그리고 다시 한번 F9를 어디다가 넣어야 돼? 또 F에다가 넣는 거지. 그럼 저식을 다시 쓰면 나 F 안에다가 F9 이렇게 넣는 중이지. 그럼 F9 한번 보자. 나 9라는 그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9가 3에 대응됐어. 그래서 요만큼은 3. 근데 그걸 다시 한번 F에 넣었으니까 F3. 나 이번에 3이라는 원소가 7에 대응되고 있지. 그래서 얘는 7. 그럼 아까 앞에서 9 나왔고 방금 전에 7 나와서 둘 더했더니 16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요 5번 문제는 합성함수의 정의에 대한 문제였어. 그래서 순서만 좀 기억하자. 우리 합성이라는 거 뒤에서부터야. 그리고 우리 이따가 뒤에서 문제 풀 때 조금 더 어려운 합성함수 문제들 나와.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정의 잘 봐놓고. 그리고 6번 보자. 이 6번 문제는 뭘까? 뭐 물어보고 있어? 그치, 나머지 물어보고 있지. 나머지. 그래서 나 이거 뭐에 관련된 문제인 거야?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 거지. 나머지 정리. 그래서 우리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였냐면 나누기를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나머지 정리였다. 그래서 식으로 쓰자면 나 fx라는 다항식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fx라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눴어. 그랬더니 뭔가 몫이 나왔을 거고 우리 나머지 같은 경우는 나누는 애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지. 근데 지금 내가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반드시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 1차보다 작은 상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내가 그 나머지를 R이라고 잡았다?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나머지야. 나 나머지가 궁금해. 그럼 나머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 앞에 부분이 전부 0이 돼서 사라져야 되지. 그럼 나 이 앞에 부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x에다가 알파를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몽땅 사라지면서 나머지 R이 나온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어. 그래서 결국 어떤 다항식이 하나 있었을 때 그 다항식을 나누는 식 있잖아. 걔를 0 만들어주는 x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지. 그럼 지금 이 문제도 얘를 가지고 이걸로 진짜 나눌 게 아니라 나 나누는 애를 뭘 만드는 숫자?
0 만들어주는 숫자. 결국 마이너스 2지.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를 x자리에다 넣게 되면 나머지가 나온다. 그 식이었어. 그래서 내가 요 다항식을 fx라고 정의를 좀 해보자. 그럼 내가 그 안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 그랬더니 4 마이너스 6 더하기 6 산에서 4. 그 결과값이 나머지가 되겠지. 따라서 이 나머지의 정답은 4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 정리 키워드 같이 한번 봐놓고 그리고 7번 문제. 얘는 두 가지 내용이 좀 쓰이지. 일단 7번 문제 풀려면 뭐 알아야 될까? 이 7번 문제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어. 무슨 단어? 그치, 내분. 우리 1학년 올라와서 이 내분점이라는 거 되게 헷갈렸었잖아. 그래서 내분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외분점이라는 단어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 내분점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우리 내분점이라는 건 뭐였냐면 안에서 나누는 점이야. 그래서 선분 안에서 나누는 점을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보통은 좌표 평면상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식 외우기 위해서는 평평하게 직선을 놓는 게 보기가 조금 더 편해. 그래서 나 이렇게 수직선상에 놓고 설명을 할게. 자, A라는 점이 있었는데 좌표가 X1, Y1이었어. B라는 점이 있었는데 좌표가 X2, Y2였어. 그때 내분점이라는 거 뭐였냐면 이 A, B라는 선분을 M 대 N으로 쪼개주는 그런 점을 우리가 내분점이라고 불렀던 거지. 그리고 보통 내분점은 문자를 P로 많이 썼고. 그럼 나 내분점의 좌표가 궁금해서 걔를 X, Y라고 잡았다? 그랬을 때 P의 좌표 구하는 방법이 M하고 N을 어떻게 써? 내분일 때는 굳이 더했지. 그래서 n 플러스 n 그리고 분자가 대각선으로 각각 곱했었어. 그러면 나 왼쪽부터 곱해서 mx2 더하기 nx1 여기까지가 x좌표. 똑같이 y좌표 한 번 더하면 되지. 자, n 플러스 n분의 대각선 곱해서 my2 더하기 ny1 이게 내분점 좌표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내분점을 가지고 구해야 다음 단계가 가능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분점 먼저 한번 찾아보자. 나 요 과정 그대로야. 근데 나 평평하게 수직선으로만 그림 그린다. A라는 점 있었고 B라는 점 있었는데 A가 0,A였고 B라는 점이 6,0이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3분의 A, B를 1대 2로 내분할 거야. 1대 2, 1대 2 이렇게. 그때 요 점 한번 찾아보자. 그럼 나 P라는 점의 좌표는 1대 2였지? 그 1하고 2 어떻게 해야 돼? 굳이 둘 더하지. 그럼 1 더하기 2 됐으니까 분모가 3. 대각선으로 곱할 건데 왼쪽부터. 그래서 x좌표니까 1하고 6 곱해서 6, 2하고 0 곱했으니까 0 안 쓸게. 그리고 다시 한번 3분의. 나 왼쪽하고 곱했어. 1하고 0이니까 0이지. 다음 거 2하고 a 곱했으니까 2a 됐어. 그러니까 내분점의 좌표가 2,3분의 2a였던 거야. 자, 여기까지는 좌표를 구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그 내분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대.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인데. 나 위에 있다, 지나간다 이런 거 무슨 뜻이야? 어떤 함수식 위에 있대. 그리고 거기를 지나간대. 이런 거 무슨 뜻이었어? 식에다가 굳이 대입하란 얘기였지. 그래서 위에 있다,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주게 되면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뜻이었다. 그럼 나 요 좌표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3분의 2a는 나 x자리에다가 2 넣었어. 마이너스 2. 요만큼이 돼? 그럼 결국 2이지. 그럼 나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 내분점 공식 쓸 수 있니? 그리고 위에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수식 잡을 수 있어?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어. 7번. 그리고 8번 문제. 곡선이 하나 있었고 직선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두 점에서 만났고 두 개의 교점의 x좌표 곱이 마이너스 4래. 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풀 때 수식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근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케이스는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면 조금 덜 무섭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하나는 2차야. 그러니까 어떤 애야? 굳이 2차 함수 곡선 그릴 수 있지. 또 하나는 직선식이야. 그럼 내가 이 둘이 지금 만났다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차가 양수니까 웃는 모양인 아래로 볼록의 형태였고 내가 갖고 있는 직선이 기울기가 1이니까 점점점 커지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인 거지. 그래서 지금 2차 함수하고 직선식이 두 점에서 만났어. 근데 그 두 개의 교점의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4였대. 그럼 내가 각각에 대한 교점의 x좌표를 잡아보면 좋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를 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베타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둘을 곱한 게 뭐가 된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랬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나 지금 문제 조건 가지고 식 하나 세운 거야. 그럼 내가 두 개의 교점의 x좌표인 알파, 베타를 가지고 그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우리 이 문제 같은 경우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교점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두 식을 연립시켰어. 두 식을 연립해서 뭐 했냐면 함수보다는 우리가 방정식이 편하니까 그 방정식의 근을 구했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두 개의 함수를 연립해서 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 그래서 두 식을 연립했어. 그랬더니 식이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는 x 플러스 12. 나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그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지금 알파하고 베타인 거지. 여기까지 돼? 그럼 이제 시정리 마저 할게. 그럼 2x제곱. 나 x였어.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12는 0. 이 상태야. 근데 지금 방정식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내가 근을 구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뭘 알고 있냐면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지. 여기서 이제 생각이 좀 나야 되는데. 나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어. 방정식이 완전치 않아. 근데 근에 대한 형태를 알고 있어. 우리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였냐면 근계수의 관계였지. 그래서 근하고 계수와의 관계였어. 그러니까 근 없이도 계수만을 사용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찾아낼 수가 있었지. 기억나? 그래서 지금 두 근의 곱 한번 좀 확인해보자. 우리 두 근의 곱은 공식이 a분의 c였지. 나 지금 a 값이 뭐 나왔어? 2. 그리고 C라는 상수항이 뭐 나왔냐면 나 X가 없는 나머지 전부 다 상수항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선 상수항이 A-12. 근데 나 이 전체 값이 뭐가 된다는 거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A-12가 2 곱해서 마이너스 8. 따라서 내가 원하는 A 값은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8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뭐 알아야 돼, 처음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났대.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라는 거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인 거지. 결국 나는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곱과 하는 식 활용해서 A 값을 찾아주는 문제였어. 그래서 얘가 8번. 이제 9번 한번 보자. 우리 9번에서는 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치? 나 이거 무슨 집합 나왔어? 둘을 뺐는데? 이렇게 빼서 만든 집합이 뭐였지? 그치, 차집합이었지. 나 이거 지금 문제에서 주는 조건도 그렇고 구해야 되는 값도 그렇고 둘 다 차집합이다. 그래서 빼서 만든 집합,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우리 차집합이라는 거 말 그대로 한 집합에서 다른 집합을 아예 쏙 빼버린 거였어.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A가 있고 B가 있었지. 근데 나 A가 지금 어디였냐면 이만큼이었어. 근데 거기에서 B를 쏙 뺐어. 그러니까 남는 부분은 나 이렇게 사과 한 입 먹은 것 같은 요 부분. 우리가 요 부분을 A 빼기 B라고 불렀지. 그리고 어떤 표현도 썼냐면 나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 B에는 속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B를 싹 뺐을 때 사라진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순수하게 양쪽에 다 껴있는 게 아니라 A에만 있는 원소들이 남아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순수한 A라고도 부르고 이 차집합이 나왔을 때는 교집합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됐었지. 나 이 부분은 A에 들어있지. 그리고 B에는 안 들어간 애들이지. 이게 차집합이었어. 그럼 나 차집합에 대한 정의 알았으니까 그림 그려서 한번 좀 찾아보자. 그래서 문제에서 A 줬고 그리고 B 알려주고 있지. 하나 한번 채워볼게. 나 A는 1, 2, 3, 4였고 B 빼기 A가 5, 6이었어. 나 B가 있었는데 거기서 A 부분을 싹 꺼낸 거야. 다시 말해서 B에서 한 입 먹은 것 같은 순수한 B 부분이 지금 5, 6인 거야. 그럼 저 5, 6은 여기 써야지. 다시 봐봐. B-A 그러니까 5, 6. B 부분에서 A를 싹 뺐어. 근데 다음 줄에 뭘 줬냐면 나 B라는 집합에서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게 12가 된다 그랬다? 나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게 12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원소 더했더니 몇이야? 11이지. 그럼 나머지 1은 어디 있어야 돼? 그치, 가운데 낑겨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A 볼게. 나 A란 애가 애초에 1, 2, 3, 4였어. 근데 1은 여기 있었잖아. 그럼 나머지 원소인 2, 3, 4가 여기 바깥 부분에 있겠지. 그럼 이제 칸 찾았으니까 문제 물어보는 거 보자. 나 A 빼기 B 구해달라 그랬어. 나 A에서 B 부분 싹 뺐어. 결국 A에만 속하는 순수한 A 부분 찾는 거지. 그래서 원소는 2, 3, 4. 내 문제에서 더해달라는데 그러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돼서 9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집합에 대한 문제였지. 그리고 10번 보자.
다항식 px가 있었어.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등식을 만족시킨대. 사실 이 문제는 저 첫 줄에서 끝났다. 나 이 첫 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그랬어. 누굴 갖고 오든지 간에 성립한대. 결국 이 식 항상 성립하는 식이지. 무슨 단어가 기억이 나야 돼? 항상 성립하는 식, 항등식이 기억이 나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 관계식이 항등식인 거야. 내가 x에다가 100을 넣어도 성립하고 1000을 넣어도 성립하는 식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나 결국 a, b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항등식이면서 그 안에 모르는 개수가 껴있어. 그렇게 문제 푸는 방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불렀지. 저거 미음이다. 이음 같지만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렀지. 근데 이 미정계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항등식이잖아. 양쪽이 똑같잖아. 그래서 싹 전개하는 거. 싹 전개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개수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 항등식이지 x값에다가 뭘 대입하든지 간에 성립하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을 거야. 근데 이왕이면 너희 저기다가 2분의 3 이런 거 넣을 거 아니지. 식이 간단해지는 걸 넣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보고 숫자를 집어넣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표현을 썼어. 근데 이게 수치 대입법을 쓰는 게 훨씬 계산이 간단해.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뭘 넣을지 고민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싹 전개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수치 대입법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줄게. 그래서 지금 다항식이 있었어. 근데 왼쪽 오른쪽에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얘 싹 전개하고 요거 싹 전개해서 비교해도 답은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산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뭐 할 거냐면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어서 수치를 대입해서 식을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문자 지금 A, B 모르는 거 2개 있지. 그러니까 숫자도 몇 개 넣어야 되냐면 관계식이 2개 필요하기 때문에 2개 넣어야 돼. 그럼 나 X에다가 숫자 한번 좀 넣어보자. 뭘 집어넣어야 식이 간단할까? 왼쪽, 오른쪽 잘 봐봐. 그치, 나 이왕이면 px를 모르니까 px가 사라지면 좋잖아. 그럼 px가 사라질 수 있게 만드는 숫자들은 그 앞에 있는 개수를 0 만들어주는 숫자들 넣어주면 좋지. 그래서 내가 x에다가 1 넣었어. 근데 x에다가 1 넣었더니 앞에 부분 1 곱하기 2 곱하기 3 여기까지가 좌변이지. 그리고 1 넣는 순간 사라지고 1 넣었으니까 a 더하기 b. 그러니까 결국 a 더하기 b가 6이 됐어.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럼 나 문자 2개니까 숫자 또 넣을 거야. 이번에는 나 x 대신에 또 뭐 넣으면 p가 사라져?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 p 사라지지.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얘 때문에 왼쪽이 전부 다 사라진다? 결국 왼쪽 부분 뭐가 나왔어? 빵. 나 이제 오른쪽 마이너스 1 넣는 순간 얘 때문에 빵 됐지. 근데 마이너스 1 넣었더니 결국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됐지. 이해돼? 그럼 나 이거 굳이 또 쓰지 말고 한 번만 써서 연립시켜주자.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 나 그 값이 지금 빵인 상태지. 그럼 위의 식, 아래 식 2개를 더했어. 그랬더니 a 사라지면서 결국 2b가 6. 그러니까 b 값은 3. 나 b가 3 나왔어. 나 a에다가 3 더했더니 6 됐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a 값도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 a, b 찾았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PA-B 구해달래. PA-B. 그럼 내가 P는 누군지 모르지만 방금 전에 A하고 B 값을 다 구해봤어. 근데 둘을 빼달라 그랬잖아. 둘 뺐더니 결국 0 나오지. 그러니까 이 문제 지금 P0 물어보는 거야. 그럼 P0 구하려면 X 대신에 뭐 넣으면 돼? 그치, 0 넣으면 되지. 내가 원하는 거 P0인데. 그럼 이번에는 X 대신에 0 한번 넣어보자. 나 X 대신에 0 넣었더니 얘 때문에 전부 다 날아가서 좌변은 0 나왔지. 근데 우변 봐봐. 나 0 대입했고 0 대입했어. 살아있지. 나 이거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남아있으면서 P0. 이제 오른쪽 0 되면서 사라졌어. 뒤에 뭐 나왔냐면 B 남았지.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P0이라는 값이 결국 B. 근데 아까 전에 B 찾아봤더니 뭐 나왔었냐면 3 나왔었어.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3이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미정계수법 문제였어. 그래서 물론 이걸 싹 전개하거나 아니면 나 이 자리가 얘를 이걸로 나눈 목자리잖아.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해서 목을 찾은 다음에 나머지를 체크해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것처럼 수치를 대입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편했을 거야.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x값을 찾아서 그 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왔지. 얘가 10번이었어.
그리고 11번 보자. 이런 문제도 그래. 나 지금 첫 번째로는 좌표 평면에 원이 있었다? 근데 그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 P에서 뭘 그었냐면 접선을 그었어.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그 접선이 0,3을 지나는데 P의 X좌표 물어보고 있다. 우리 아까 전에 배운 표현이야. 지난다 위에 있다 무슨 뜻? 굳이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따가 이 0,3이라는 애를 대입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워하는 게 원의 접선 부분이거든? 일단 도형 중에서 원을 제일 싫어하더라고. 근데 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직선까지 같이 나오는 게 접선 부분이었잖아. 근데 원의 접선인데 우리 접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만나서 생기는 선이지. 얘도 뭐인 거야? 하나의 직선인 거지. 저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기울기를 알고 있던지 아니면 점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원에 대한 접선 공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기억나? 이거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첫 번째는 뭐였어? 기울기를 줄 때.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기울기를 알려줘. 그때는 접선 구하는 공식이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게 원의 접선 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을 주는데 그냥 점이 아니라 접점을 줄 때가 있어. 우리 접점이라는 거 원하고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그런 걸 접점이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알려줬을 때 그때는 접선식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얘가 공식이었지. 근데 이 공식을 쓸 수 있는데 단점이 있었어. 이 공식은 언제만 쓸 수 있었어? 무조건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잖아. 언제만 가능? 그치, 원의 중심이 언제일 때만, 반드시 0,0일 때만 가능.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애들이 잘 모르고서 막 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의 접선을 구하는 편리한 공식을 배웠었어, 1학년 때. 근데 그 공식은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 근데 지금 내가 문제에서 준 요 원은 다행히도 중심이 0,0이 맞지? 그러니까 공식 쓸 수 있겠다. 그리고 그림 한번 좀 그려보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나 원이 하나 있었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 있었지. 근데 그 원 위에 있는 점, 특히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거기에서 뭐 한 거냐면 이렇게 접선 그은 거야. 만나서 생기는 점. 근데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0,3을 지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접점의 이름이 지금 P인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거 P라는 그 점의 X좌표지. 그러니까 접점 좌표 잡아볼게. 내가 얘를 X1, Y1이라고 잡았어. 그럼 내가 접선식 구할 수 있으니까 공식에다 대입해보자. 나 접점의 좌표 알고 있어. X1, X, Y1, Y는 R제곱이 와야 되지. 근데 지금 그 R제곱 1인 거지. 근데 이 직선이, 이 접선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냐면 0,3을 지나고 있어. 그러니까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나 x 대신에 0 넣을 거고 y 대신에 3 대입할 거야. 그러면 0 때문에 사라졌지. 그래서 남은 값이 3y1이 지금 1 나왔어. 이해돼? 그럼 나 y1은 나왔다. 이거 3분의 1이야. 문제가 좀 생겼지. 내가 원하는 거 y좌표가 아니라 x좌표잖아. 그럼 나 식이 하나 뭔가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점을 접점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내가 옛날에 어떤 표현을 썼냐면 접점은 양다리야. 내가 막 이런 표현을 했어. 근데 그 이유가 이 점은 직선 위의 점이지. 근데 동시에 원 위의 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접점이라는 건 양쪽에 다 낑겨 있는 애야. 그럼 내가 그 x1, y1을 직선식에다가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야 되지만 동시에 원에다가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야 되지. 그럼 나 이번에 원의 식에다가 얘 한번 넣어보자. 우리가 갖고 있는 원의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어. 저기다가 x1, y1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해야 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1의 제곱 y1의 제곱이 1이 됐어. 근데 나 방금 전에 y1 구했잖아. 그럼 그 y1 대입해보면 x1의 제곱이 1 마이너스 y1의 제곱, y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 그래서 9분의 8이 되겠지. 나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9분의 8이 됐대. 이런 숫자 두 개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그 루트 값 분모는 벗겨지고 루트 8이니까 2루트 2.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정답일까? 뭘로 골라내야 돼?
그치, 우리가 가진 문제 1사분면에 있었잖아. 우리 1사분면에서는 x도 양수, y도 양수였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양수인 해 골라내야 되니까 결국 정답은 3분의 2루트 2가 돼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에 대한 접선 내용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푼 문제는 접점을 줬으니까 요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어. 하지만 다음에는 기울기를 줄 수도 있어. 이거 꼭 외워야 된다. 꼭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얘가 11번. 그리고 12번 한번 보자. 아, 이 문제 잘했어? 이 문제 좀 실수했을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아, 이거 뭐였더라 하면서 고민했을 문제 중에 하나거든. 지금 12번 문제 보면 P라는 명제를 줬고 두 개의 조건을 줬는데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 근데 무슨 말을 줬냐면 나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풀려면 부정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필요 조건이란 단어 이해하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이 물결 표시를 뭐라고 불렀어? 영어로는 굳이 not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제 이름이 부정이었어. 그래서 말 그대로 P라는 명제가 하나 있었을 때 그 앞에 물결 표시해주면 반대로 바꿔주는 거. 얘 이름이 부정이었지. 근데 얘보다도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은 필요 조건이라는 내용. 근데 우리 저 필요 조건이라는 게 예를 들면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이 있었어. 근데 우리 필요 조건이 등장했지만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도 배웠지. 근데 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였다? 입장의 차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지면 한 명은 차고 한 명은 차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이 P라는 애는 Q이기 위한 뭐라고 부르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 충분 조건. 그리고 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 필요 조건.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보통 기억을 하냐면 화살표를 주는지 받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었지. 그래서 화살표를 주는 애를 충분 조건. 충분하니까 화살표를 나눠주는 거지. 그리고 화살표를 받는 애를 필요 조건.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았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총 쏘면 피 나온다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화살을 쏘는 애가 치읓 충분 조건. 그리고 화살표를 받는 애가 이렇게 피 나오는 애인 필요 조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가 편한 방법으로 꼭 이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명제에서 등장하긴 하지만 우리가 명제보다는 집합이 조금 더 마음이 편했잖아. 그래서 얘가 성립함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각에 대한 진리 집합을 구했지. 그래서 진리 집합을 구해봤더니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이 참이될 때 화살표 움직이는 쪽으로 부분 집합이 벌어졌었지. 요런 내용들이 있었어. 나 지금 명제에 대한 내용들 설명했다. 그럼 이제 저 문제 한번 다시 보자. 지금 일단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나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그랬어. 저 문장 먼저 고쳐야 되지. 나P가 있었고 Q가 있었어. 항상 주어가 중요했지. 그래서 지금은 주어가 나P였어. 은능이가 붙어있는 게 주어다. 나P가 필요 조건이야. 왜 필요 조건이야? 필요해서 화살 받아야 되니까. 나 지금 나P라는 애가 어떻게 해야 돼? 화살표를 받아야 돼. 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문제 읽고 화살표를 그려야 돼. 그럼 지금 얘가 성립해야 돼. 나P라는 애가 Q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 돼야 돼. 근데 내가 명제로 문제 풀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바꿔서 풀었냐면 집합으로 바꿔서 화살표 움직이는 쪽으로 부등호 벌어졌었지. 그럼 나 이번엔 진리집합으로 한번 바꿔보자. 결국 나 Q라는 진리집합이 어디 안에 쏙 들어가야 돼? 나P니까 P의 여집합 안에 쏙 들어가야 돼.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한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가지고 문제 풀려면 나P라는 거부터 좀 구해봐야겠다. 나 지금 P라는 애가 A부터 O까지였거든? 근데 나P 만약에 바로 구하기 어려우면 그림 한번 그려봐. 나 이 P라는 애는 A가 여기였어. O 여겼어. 나 요만큼 쏙 들어갔어. 얘가 지금 P야. 그럼 나 P 반대 부분, P의 여집합은 어느 부분이겠어? 나 쟤를 뺀 나머지가 전부 다 P의 여집합이 돼야 되니까 A를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O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거에 해당되는 게 P의 여집합이겠지.
이해돼? 나 P를 뺀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P의 여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요 문장 P의 여집합 찾았지 모양? 그럼 이번에는 Q의 진리집합 한번 보자. 우리 Q라는 거는 뭐였냐면 저 부등식 풀어보면 인수분해 할게. x-2, x 플러스 1 걔가 지금 0보다 작았어. 2차 부등식이지? 나 X쪽으로 부등호 오므라져 있어. 답도 어떻게 나와야 돼? 닫혀지게 오므라진 상태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가 지금 얘를 만족시켜주는 Q의 범위인 거지. 그럼 나 이제 만들어보자. 나 P의 여집합 안에 Q가 쏙 들어가야 돼. 그거 만족하는 그림 그릴 거야. 그럼 지금 내가 방금 전에 P의 여집합 찾아봤더니 A 들어갔고 O 들어갔어. 요 범위가 지금 P의 여집합이야. 근데 이 안에 Q가 쏙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Q라는 거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2까지 오는 요렇게 생긴 게 Q인 거잖아. 그럼 나 얘가 요 안에 쏙 들어가야 된다 그랬다?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여기에 쏙 들어가던지 이해돼? 아니면 여기에 쏙 들어가던지 요런 상태밖에 없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범위가 오른쪽이 누구야? 2거든? 그럼 나 5보다 2가 더 클 수는 없잖아. 따라서 Q의 위치는 반드시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Q라는 값이 이 안에 쏙 들어갔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A 값의 범위를 좀 찾아보자. 나 이 A라는 애는 누구보다는 작아? 5보다는 작아. 그리고 누구보다는 커야 맞아? 2보다는 커야 맞아. 이때 고민해야 돼.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등호의 유무였어. 나 등호가 같아도 문제가 성립하는지를 고민해봐야 되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요 안에 쏙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얘는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얘는 A값이 막혀져 있어. 그러니까 둘이 같더라도 즉 얘가 2가 되더라도 얘는 2가 없고 얘는 2가 있어. 여전히 더 크니까 등호 들어가도 괜찮지. 따라서 A값의 범위는 2부터 5까지.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소값은 2가 해주면 되겠다. 저희 문제 풀려면 부정 그리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2차 부등식도 풀 수 있어야지 볼 수 있는 문제였지. 얘가 12번이었어. 그리고 13번 한번 보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 중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13번이야. 너희도 이거 싫어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뭔가 원을 배우거나 함수에 대한 정의를 배우거나 막 그런 애들은 이렇게 내용을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데 이 2차 연립 방정식은 약간 이렇게 막 연습장 낭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여러분 2차였지. 나 우리 2차 방정식을 배웠다? 2차 연립 방정식 1학년 때. 근데 그 2차 연립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연립하는 방정식 중에서 차수가 높은 게 2차인 거. 그게 2차 연립 방정식이었어.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1차, 2차인 케이스가 있고 또 2차, 2차인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었지. 근데 1차, 2차인 케이스는 우리가 2차 방정식 당연히 풀 수 있어. 근데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문자가 통일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얘는 문자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했었어. 근데 2차, 2차일 때는 문제가 좀 생겼지. 내가 얘를 가지고 식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자라. 문자를 통일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2차, 2차일 때는 그중에 분명히 인수분해 되는 애가 숨어 있어. 그래서 내가 직접 인수분해를 해서 1차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2차식에다가 대입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 봐봐. 나 위의 식도 지금 2차, 아래 식도 지금 2차야. 나 이렇게 둘 다 2차일 때는 인수분해 되는 애가 숨어 있어. 걔를 인수분해해서 내가 대입할 거야. 그럼 인수분해 되는 애가 누군지 봤더니 이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애지. 쟤 갖고 와보자. 그래서 식이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 나 인수분해하고 싶어. 그럼 끝자리가 2y 그리고 y. 2y랑 y 가지고 마이너스 만들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괜찮아? 그럼 나 이거 인수분해한 게 x 마이너스 2y 하나, x 마이너스 y 하나 요렇게겠다. 그럼 내가 얘를 인수분해해서 만들어 놓은 식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x 마이너스 2y가 0인 케이스, x 마이너스 y가 0인 케이스. 그럼 첫 번째로 x 마이너스 y가 0이라는 건 x가 y인 케이스지. 이해돼? 나 그렇게 만든 식을 가지고 다음 식에 대입하자 그랬다. 그럼 나 x하고 y가 같아. 걔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2차식에 대입하겠지. 그럼 x, y가 같다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대신에 x제곱. 얘가 지금 9란 얘긴데 이상하지? 나 지금 좌변은 몇이야? 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그치 0이지. 나 0이 9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케이스. 나 뭐가 또 있었냐면 x-2y가 0이 되는 케이스, 즉 x가 2y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 그럼 x가 2y인데 저 아래식에다가 넣어주면 제곱했더니 4y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러니까 3y제곱인데 그게 지금 9인 거지. 나 3y제곱이 9야. 그러니까 y제곱이 3이야. 우리 뭘 제곱해야 3이 될 수 있지? 그치, 두 개 나오지? 제곱근 풀마 루트 3이 됐어.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케이스로 존재했잖아. 그래서 지금 y값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오는 x값도 다를 거야. 나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고 다른 하나는 루트 3이 나왔어. 그때 x값까지 찾아야겠지. 그래서 x값 찾아볼게. 나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케이스가 x가 2y인 케이스였어. 그럼 y값에다가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루트 3. 괜찮아? 나온 y값에다 2배 해주면 2루트 3.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 한 번만 다시 보자. 나 문제에서 알파 1이 알파 2보다 작다 그랬어. 나 두 개 중에 작은 게 알파 1이야. 그리고 그때 베타가 각각 베타 1, 베타 2인 거고. 그럼 나 두 개 중에서 작은 애, 얘가 지금 알파 1, 얘가 지금 알파 2. 그럼 자동으로 그때 y값이 베타 1, 그때 y값이 베타 2.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 나 베타 1 마이너스 루트 3. 베타 2 다시 한번 루트 3 뺐어. 그랬더니 마이너스 2 루트 3이 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2차식을 가지고 인수분해 해서 나머지 2차식에다가 대입하는 연립방정식의 형태였어. 얘가 13번이야. 그리고 14번 보자. 아, 이 문제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게 답이 나온 사람들은 맞을 텐데 답이 잘 나온 사람들이 있고 답이 힘들게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아까 이 동그라미라는 기호 배웠다? 무슨 뜻이었어? 그치, 합성함수. 그래서 얘 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면 왼쪽이 F 합성 F에다가 2였어. 나 우리 합성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그치, 뒤에서부터. 나 뒤에서부터 넣을 건데 2를 얻다가 F에. 나 F2를 어디다가 넣어야 돼? 다시 한번 F에. 그러니까 식이 F에다가 F2를 대입하는 형식이었지. 근데 그 F2라는 게 문제에서 Fx 줬잖아. 그럼 나 거기다가 진짜 그냥 2 넣으면 된다? 그래서 X 대신에 2 대입해 봤더니 4, 마이너스 4 더하기 A 나왔어. 그러니까 계산한 값이 A 나오지. 다시 썼더니 이거 FA인 거지. 요만큼이에요. 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단계. 나 이번엔 오른쪽 변을 좀 정리해봤어. 그랬더니 F 합성 F에다가 4야. 우리 합성은 뒤에서부터라 그랬다. 그래서 4를 F에 다시 한번 F4를 F에 그랬더니 F에다가 F4를 이렇게 대입하는 형식이지. 근데 F4라는 거 X 자리에다가 4 넣는 거야. 그래서 4 넣어봤어. 그랬더니 앞에 거 16 마이너스 8 더하기 A. 그래서 뭐가 됐냐면 A 플러스 8. 다시 한번 식을 써주면 F에 A 더하기 8 나왔어. 근데 내가 지금 저 좌변하고 우변이 어떤 상태야? 그치, 같은 상태지. 나 지금 얘하고 얘가 같다? 즉 다시 한번 써볼게. 나 FA하고 FA 플러스 8이 같아. 이 문장을 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애들이 여기에서 많이 헷갈렸던 이유가 너희 아마 대부분 수학 1 배웠을 거야. 우리 수학 1 삼각함수에서 이거 비슷한 표현 나와. 나 지금 A하고 A에서 8만큼 민 거하고 함수값이 같아. 근데 이 얘기가 절대 주기가 8인 얘기가 아니야. 내가 주기가 8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할 때 그 순간이 주기가 파이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사인 x 더하기 2파이. 나 이런 거 수학 1에서 할 때 2파이라는 거 주기였지. 그래서 사인 값은 그대로 x 나왔어.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값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식이었지. 나 사인이라는 거 모든 x 값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가 2파이였던 거거든. 근데 얘는 아니야. 나 지금 얘가 무조건 x 값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a 값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식을 좀 봤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이 fx 뭐였어? 그치, 2차 함수였지? 근데 나 그 2차 함수에서 a에서의 함수값과 a 플러스 8에서의 함수값이 같대. a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결국 a에서의 함수값과 8만큼 이동했어. 그랬을 때 a 플러스 8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 성질 중에 어떤 성질이 있어? 이차함수는 반 접으면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지. 그럼 나 여기가 A였어. 여기가 A 플러스 8이야. 근데 둘이 완전 똑같대. 그 얘기는 그 둘의 정 가운데가 꼭지점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정 가운데를 구할 때에는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둘 더했더니 2A 더하기 8 그거를 반으로 나눴어. 좀 더 예쁘게 썼더니 A 더하기 4 얘가 뭐가 돼야 돼? 꼭지점의 X좌표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다음에 할 일은 문제에서 준 함수식 가지고 꼭지점의 X좌표 찾아보자. 나 지금 fx란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였어. 요만큼이네. 그럼 나 얘 가지고 꼭지점의 좌표 찾으려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앞에 거 두 개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식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뒤에는 플러스 a 있었어. 근데 나 지금 이식 다르다. 여기에 뭔가가 더 들어갔어. 그 더 들어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끝자리 상수항이니까 1이 더 들어갔지. 그럼 같아지려면 그 더 들어간 거 빼줘야 되지.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지금 바꿔봤더니 이런 상태가 나온 거야. 즉 꼭지점의 좌표가 1,a-1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했던 그 a-4, a 플러스 4라는 값이 꼭지점의 x좌표가 돼주면 되지. 따라서 a 플러스 4가 1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a 값은 마이너스 3.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나 이제 a 값 찾았다.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 F6이었어. 계산 한번 해볼까? 나 F6이라는 거 6 넣어주면 되지. 근데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된다? 나 위아래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그럼 나 여기다가 6 대입해주면 5의 제곱이니까 25. 거기다가 a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4. 결국 2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너 이거 해석할 수 있니?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래서 FA하고 FA 더하기 8이 같대. 이게 막 주기함수라서 8씩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A란 값이 존재했을 때 8만큼 이동된 그 값에서의 함수값과 같아. 근데 우리가 가진 거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기 때문에 나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 접힌단 말이야. 그럼 그 두 개의 지점의 가운데 지점이 꼭지점의 X좌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구해준 건데 얘가 첫 번째 방법.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더 풀 수 있냐면 선생님 저 그거 2차 함수인 것도 모르겠고 저 식을 해석하지도 못하겠어요 하면 여기까지는 아마 정리를 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다음 계산의 문제야. 그래서 FA하고 FA 플러스 8이 같아. 근데 나 2차 함수 대칭성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풀면 된다? 지금 문제에서 fx를 알려줬어. fx를 알려줬기 때문에 FA라는 거 x 대신에 a 넣으면 되는 거고 FA 플러스 8이라는 거 x 대신에 a 플러스 8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 한번 대입해서 써볼게. 결국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요게 좌변. 그리고 a 플러스 8 그대로 대입한 거. a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8 그리고 뒤에 플러스 a. 그래서 나 이거 전개해서 똑같이 풀더라도 뒤에서 나왔던 21이라는 값 바로 구해줄 수 있어. a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풀었어도 괜찮아. 근데 이 문제는 가능하면 얘가 좀 눈에 보였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겠지. 그래서 요 14번 문제가 요번 강 마지막 문제였어. 그래서 좀 문제 풀면서 최대한 이전 내용들 다시 내가 정리해 주려고 했거든? 우리 뒤에 문제 풀 때는 아무래도 문제 자체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짚어주는 것보다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15번부터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자. 1강 듣느라 고생 많았어. 좀 이따 봐. 안녕.